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09년 12월 출고된 현대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팩입니다. 주행거리가 22만 킬로이고요. 차량 판매 가격은 590만 원입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많죠. 그의 모든 부분을 품고 있는 것이 가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가격 대비 주행거리 그리고 사고 이력은 운전석 앞엔다 하나가 교환이 있습니다. 성능상 특이점 없고 보험 이력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차량입니다. 일단은 이 차는 일단 가격 대비 구매 가치가 중요한 차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구매 좌지우지 된다기보다는 현재 컨디션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소유자 변경은 2회가 있고 내차비에는 170만 원이 있습니다. 첫째 차주가 약 8년 정도 차를 운행을 했고, 그 이후에 2대 차주가 3년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현재 가격이나 주행거리를 고려하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큰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보러 부산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500만 원대 제네시스를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태풍이 또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비가 좀 내렸습니다. 저는 부산 남구에 위치한 매매상사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오늘 볼 차는 사실 20만 킬로가 넘은 차량입니다. 가격은 중고 가격은 50만 원, 50만 원이란다. 50만 원이면 좋겠죠. 500만 원대 차량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명확하게 이 주행거리가 22만이기 때문에 명확하죠. 그래서 차의 상태가 어떨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지죠. 좀 차를 많이 탔다, 또 많이 썼다, 이런 건 당연할 테고, 다만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또 차의 수명이 다 하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20만 킬로까지 탈 때는 어느 정도 한 번에 수리 사이클링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당히 수리를 하고 타지 않으면 20만 킬로까지 타기가 힘들죠. 사실은 크고 작은 또 수리나 정비를 하고 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리,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차마다 간극이 큽니다. 차마다 오랜 동안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차를 타는 목적이라든지 운행 환경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신차에서부터 시간이 멀어지고 주행거리가 마일리지가 쌓일수록 차의 각각의 차마다 상태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주행거리 많은 차를 구매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는데 안 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거리가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날씨 상황도 그렇고, 일단은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매장 자주 왔었죠. 예전에 LS430, 그리고 알티마, 그리고 최근에 에쿠스 5.0, 그리고 최근에 무슨 차를 크루즈 어디 있었고, 비가 옵니다. 태풍 영향권인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같이 가서 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차를 볼 때 제일 기대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거든요. 차 상태가 어떨까. 왜냐하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차 사면 안 되는 정도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20만 킬로 이상 탄 차들의 좀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오래 타려고 마음먹고 정비를 하고 타온 차들이 많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10만 킬로대 초반의 차들, 10만 킬로 언저리 차들이 이제 막 부품들의 이제 기대 수명을 다 해가면서 좀 여기저기 손볼 게 많죠. 그래서 물론 20만 킬로가 넘어가지고 완전 버티고 폐차할 때까지 내가 이 차 퍼질 때까지만 타고 폐차시키겠다 하는 차도 있죠. 그런 차도 있는 반면에 잘 관리해 왔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서 갑자기 차를 바꾸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좀 약간 신차가 고가인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은 좀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좀 높죠. 에코스나 제네시스 이런 차들 또 운전을 이런 차들을 가지고 막 험하게 하거나 그런 분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자분한테 연락드려서 차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토요일 9시 51분입니다. 비가 계속 온다. 판매자분께 지금 오시고 계신다고 5분만 기다리고 있어 달라고 하십니다. 태풍이 오는 주말이기도 하고 비가 오는 또 날이라 전반적으로 조용하네요. 하면 거기 보이는 제네시스입니다. 거기 있네요. 키 받아서 가야 되겠다. 일단 열쇠는 2개 다 있고 부산에서 차를 내일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차를 거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나 아니면 저기서 보면 되겠네요. 일단 차를 엔진오일만 확인하고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짙고 시원한 우유 냉국 국수를 준비하고 드시면서 또 하나
에어컨이 그 가스가 빠졌는지 안 따시, 안 시원해. 패드는 다 됐습니다. 수명이 다 됐고, 디스크 로터는 최근에 한번 교환한 것 같아요. 휠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보통 온도를 재면 딱 측정해보면 10도 이하로 싹 떨어져야 냉면가스가 정상이고 25도 이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온도가. 그치? 컴프레셔가 완전히 나간 것 같진 않고, 하면 소리가 나든지 밑에 오일이 비치든지 할 텐데. 아니요, 차는 좋아요. 500만원대 뭐 이 정도 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기 그 카센터, 관리했던 카센터 저기 스티커도 있대요. 네. 컨디션은 좋고, 딱 하나 아쉬운 게 지금 에어컨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수리를 해야 되겠고, 주행 컨디션은 매우 좋습니다. 하체는 한 1년 정도 전에 컨트롤 암을 보니까 교환을 한 것 같고, 특별히 누유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 다음 지금 출력이라든지 엔진, 일단 하체에서 컨디션이 좋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디스크가 살짝 디스크 면에 녹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속 아주 잘 되고요. 변속 이상 없고, 마운트하고 어퍼암 쪽으로는 살짝 세월이 느껴지는데 뭐 당장 수리할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괜찮은데요, 차?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기는 오륙도가 있는 곳입니다. 오륙도. 이기대에 가까운 곳이죠. 선의 성능 좋고, 변속, 가속, 감속 괜찮습니다. 당분간 타시는데 그냥 소모품 정도, 웨벨트, 그 다음에 뭐 욕심내면 워터펌프 정도 작업해서, 에어컨 새는 거 작업해서 수리하면 하체는 뭐 당분간 그냥 타셔도 될 것 같고요. 패드, 엔진 오일 뭐 이 정도만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걸 봐서는 에어컨 콘덴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콘덴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교환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예산은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량은 일단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상태가 좋았고, 아쉬운 점이 그 에어컨 가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차에 있으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또 달려보니까 시원하게 나오고,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컴프레셔 그 압력 밸브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그게 아니면 뭐 콘덴서 혹은 팬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에어컨 냉매 가스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이야기였습니다. 정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고, 차를 태풍이 오기 때문에 내일부터, 오늘 출고를 안 하고요, 태풍이 오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출고를 해서 오박사 카센터에서 이런저런 정비할 거, 전반적으로 상태는 좋았지만 에어컨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 다음 디퍼런셜 오일, 그 다음에 웨벨트, 워터펌프, 그 다음에 정화 플러그 정도 교환하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에어컨 안 되는 거 수리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이제 경북 의성에 계신데, 그 의성으로 제가 차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주행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의외로 약간 저런 고급차들은 주행거리 많은 차들 중에 괜찮은 차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해서 고객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6시 21분이네요. 운동하러 가고요. 운동을 마치면 저희 단골 카센터 가서 제네시스를 찾을 생각입니다. 제네시스는 출고를 해서 필요한 정비, 제가 뭐 여기저기 출장 다니느라 촬영을 못했는데 필요한 정비, 워터 펌프, 그러면 댐퍼 폴리, 웨벨트, 냉각수, 브레이크액, 그 다음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어퍼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엔진 오일이나 코일, 정화 플러그, 패드, 뭐 이런 것들은 양호해서 컨디션이 수리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컴프레셔의 압력 밸브 현재는 괜찮다고 합니다. 현재는 괜찮고 에어컨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돈 들여서 수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소견이시라 그냥 출고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북도 의성이고요. 나중에 이제 운동 마치고 차 찾아가지고 의성으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는 편인데, 아침 운동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서로 여러모로 시간 쓰기가 좋아진 것 같아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시간 한 30분 정도? 그렇게 유산소 한 40분, 근력 운동 한 4, 5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데 뭐 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참 빨리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이제 운동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1시간 반 운동했죠. 여기서 이제 오박사까지 걸어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가서 저기 불모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제법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차분해졌네. 여기는 제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코스. 이대로 쭉 가면 장유사 불모산이 나옵니다. 저쪽으로 쭉 가면 롯데 아울렛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여기 라이딩 하기, 장윤 이곳 김해는 자전거 라이딩 하기 정말 좋은 고장입니다. 차도 별로 없고요. 자전거 도로 잘 되어 있고, 다만 뭐 로드바이크 타는 분들은 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차들이 좀 있고 좀 도로가 좁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아서 또 바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네, 이제 사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딱 시간 맞춰왔네. 고생하셨어요. 차 상태는 생각보다 좋던데 주행거리 대비, 그치? 사장님 허리는 좀 어떠십니까 요즘에? 허리 안 좋지. 아이고. 아따, 세벨트 따끈하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럴 때가 아니다. 차 이제 출고를 했습니다. 약간 지금 저기 뭐랄까, 밖에 이제 이게 정비소에 있다 보니까 약간 먼지가 올라앉아가지고 물 좀 뿌리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행 감각이나 여러가지 면에 하체 컨디션, 뭐 도양 감각 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요철 넘는 아주 느낌이 아주 탱글탱글해졌습니다. 엔진 음색도 조용해졌고요. 완전 마음에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방금 집에서 옷 갈아입고 출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의성역입니다. 의성역. 경북 의성. 의성은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의성은 안 가본 것 같아요. 의성은 마늘이 유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약 200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여기서 약 대략 180km입니다. 목적지까지는 대략 180km 정도 되고,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갈 것 같아요. 네, 세차장에서 물 좀 뿌리고 지금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마음껏 세차를 못했습니다. 이게 의성에서 출발하는 의성역에서 출발하는 부산으로 오는 기차가 11시 50분인가 있거든요.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예상 도착 시간이 11시 뭐 얼마라서 지금 뭐 또 항상 또 도로 위에는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커피도 하나 못 샀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아무튼 이 차는 출고하고 나서 바로 정비소로 가져가서 원래 에어컨 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의 의견은 센서, 암작 센서 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잘 되니까 추울 정도로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되는데 이때 교환해야 되나, 안 될 때 다시 그런 증상이 나오거나 하면 교환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뭐 사실 그 말씀도 맞고, 그래서 일단 약간 아쉬웠게 느껴졌던 미미 마운트 갈고요. 엔진 오일은 괜찮고 점화 플러그 코일은 괜찮아서 나머지 웨벨트, 워터펌프, 또 풀리들, 그 다음에 베어링, 그리고 브레이크액, 미션 오일,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디퍼런셜 오일, 그 다음 버퍼암 세트 양쪽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원 정도의 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대 차를 구입하셔서 500만원 후반에 구입하셔서 100만원 수리 하셨으니까 뭐 이런저런 하면, 원래는 이제 제네시스가 제일 많은 게 한 10만 킬로대 차들이 700만원대가 제일 많지 않나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차들도 10만 킬로 타고 했으면 수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고 없고, 물론 1차도 실현이 있지만 크게 사고 없고
무사고차를 찾아서 이렇게 어차피 그 차도 그런 차를 사도 100만원, 200만원 더 비싸게 차를 구매한다고 해도 수리는 불가피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오래된 연식인 혹은 주행거리가 있는 차는 이런 식의 접근이 맞지 않나 혹은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오래된 차를 괜찮겠지, 뭐 수리할 데 없겠지, 절대 그런 차는 없습니다. 수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무래도 오래 썼기 때문에 이런 실내나 가죽이나 이런 내장재들은 사용감이 있어요.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중고차, 오래된 차를 살 때 이런 부분은 부수적이고, 신차급에 가까울수록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잠시 후 그래서 서김을 톨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은 약 300m 앞에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방향이 지금 달라요. 신대구 부산 잠시 후 고속도로를 타고 이어서 의성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약간의 미세한, 왼쪽 11시 지금 방향. 컨트롤암도 한번 최근에 교환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퍼암 이번에 교환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잔진동 때 약간 자작한 소리가 이쪽 쇼크에서 들리거든요. 이거는 마운트 쇼크의 소리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정도 가지고 이 차에 지금 쇼크를 바꾼다, 쇼크를 또 바꾸면 사실 앞에만 바꾼다거나 뒷만 바꾼다거나 하나만 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5km 이상 이제 직진하는 경로. 하중이동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또 혹은 그거를 잡아주는 게 쇼크이기 때문에 쇼크는 4개를 동시에 교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쇼크를 이 정도 가지고 교환한다? 그거는 사실은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교환 안 하는 게 맞죠. 일단 지금 이 차가 지금 현재 속도가 약 100km 정도 되는데 크게 떨림이나 이런 건 없는데 타이어에서 진동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옵니다. 역시 타이어도 세월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생각보다 고속 영역에서 진동이나 이런 차체 떨림을 유발시키는 가장 1순위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의 편마모. 물론 타이어가 편마모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부에 의한 충격에 의한 이제 휠 얼라인, 이제 이 조향축들이 미세하게 틀어지거나 유격이 생기는 게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유, 혹은 타이어의 특성, 패턴 같은 거 특성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이 타이어는 타이어가 좀 약간 경도가 좀 약간 좀 쉽게 말하면 타이어가 좀 유연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타이어가 좀 약간 좀 딱딱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더 만족을 얻어 가시려면 타이어를 교환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점점 배보다 배꼽이 커지죠. 그러니까 가성비로 접근해야 됩니다. 타이어도 좀 더 써야죠. 타이어 좀 더 쓰면 되고, 그리고 그 정도로 타이어 파고 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의 진동과 별개로 이 차가 보니까 지금 차 키로수가 229,000, 저속 경력이나 시내 구간에서 느끼지 못하던 약간 미션의 특유의 진동이 조금 타고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드라이브 샤프트 같지는 않고요. 미션에 보면 미션과 구동계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 토크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 토크 컨버터에 약간 진동이 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글쎄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정비를 하거나 수리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주행거리가 이 정도 되는 20만 킬로가 넘고 이런 차들의 리스크 중 하나는 미션입니다. 미션은 한 20만 정도 되면 잘 나가거든요. 특히 토크 컨버터. 토크 컨버터는 좀 뭐 물론 운행 습관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가 특히 이렇게 저회전, 그러니까 1대1로 기어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제 특히 저회전에서 이제 동력계가 붙을 때,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차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구매할 만한 컨디션이 충분히 됩니다. 다만 100% 완벽할 수는 없죠. 주행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할 만한 컨디션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은 그런 부분이다. 다만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는 아니다 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차뿐만 아닙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많은 특히 대형급 차량들, 그러니까 공차 중량으로 보면 1600km 이상, 1700km 이렇게 가는 차량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고속에서의 떨림이나 진동, 그거는 이제 무게에 의한 하체 부속줄의 어느 정도 노후, 고무 부속줄의 노후, 뭐 그런 데서도 기인될 수 있겠죠. 아무튼 현대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첫 번째로 1순위로는 타이어, 그럼 2순위로는 미세한 미션 토크 컨버터의 정말 미세한 진동, 이 정도가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순위로는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는 드라이브 샤프트, 이걸 뭐라고 하죠?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하나? 연탄 이런 조인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구동계가 유격이 생기거든요. 오래 쓰다 보면. 그런 미세한 유격. 그러니까 이게 미세한 유격이나 진동은 사실은 이제 정비하는 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혹은 알려져 있는 이슈들이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미세한, 그러니까 차주가 아니면 잘 모르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이런 영역은 정비하는 분의 관점에서는 가격 대비 정비 후에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비를 혹은 교환을 혹은 손을 대자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노후 연식이 있거나 나이가 있는 차는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흔쾌히 이런 거를 정비를 수락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할 때, 증상이 명확할 때, 명확하게 드러날 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단계 말고 명확하게 증상이 확연히 구현이 되는 경우에 오케이, 정비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면 차주분의 명확하게 한 동의를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확률은 높다, 한번 해보겠느냐. 하지만 이게 아닌 경우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하다가 보면 정비 비용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후차는 어느 정도의 정비도 적정점에 대한 타협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운트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글쎄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못 느낄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고, 또 예민한 분들은 느끼면서 신경 쓸 부분일 수 있겠는데,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구동계의 이런 미세한 진동은 타이어인 가능성의 경우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 이 차가 완전히 100% 신차급 컨디션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정비는 다 했고, 동급, 그러니까 똑같이 22만 킬로를 탄 차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매우 좋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22만, 지금 약 23만을 바라보고 있는 차인데 얼마나 많이 탄 겁니까? 1년에 우리가 보통 2만 킬로 정도를 내외를 일반적인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분이 1년에 한 2만 킬로를 타는데 10년 탄 차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차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애초에 자동차는 제조될 때부터
기대 수명을 한 4~50만 정도까지는 소모품 교환 정도를 하면 사실 탈 수 있는 주행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시가 그것을 입증해 주듯이, 물론 정비 안 하고 그 주행거리까지는 못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래서 정비를 해야죠. 때때로 시시로 필요할 때, 혹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예방 정비를 해야죠. 그게 바로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라는 것은 얼마나 기계를 다루는 분이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비를 하고 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의 상태는 천차만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정비도 잘하고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자동차의 기계의 성능은 서서히 새 것일 때보다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모를 하니까. 아무튼 마모와 열화, 경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아무튼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차가 이제 500만원대에 구입을 해서 약 100여만원의 정비를 하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더 이상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미션 오일 교환했죠. 소모품 교환했으니까 엔진 오일 교환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또 문제없이 타실 겁니다. 물론 하체,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겁니다, 타다 보면.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용,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님은 엄청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났는데, 이런 미세한 진동은 머플러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실 이렇게 세월 주행거리가 있는 차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를 정비를 할 때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이 다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좀 타보니까 페달링, 악셀링을 오프하면 진동이 덜하고, 악셀을 온하면 진동이 미세하게 타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 봐서는 이제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타이어 소음은 나는데 좀 딱딱해져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미션입니다. 미션 토크 컨버터. 근데 토크 컨버터가 안 좋을 때 나오는 그 말타기 현상이나 당기는 현상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미세하게 약간 진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토크 컨버터도 글쎄,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입니다. 이게 뒤쪽으로 축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드라이브 샤프트 디퍼런셜. 근데 디퍼런셜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외로 가장 높은 확률로 머플러 배기라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배기라인도 굉장히 생각보다 진동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배압이 걸리면 머플러는 또 이렇게 떨게 되어 있고, 그거를 또 규격이 있고 그걸 또 잡아주지 않습니까?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있어요. 아무튼 이게 머플러 진동이 아닌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데 또 머플러가 또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거나 진동이 심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타고 다니는데 막 신경적으로 신경 쓰인다, 그 정도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계속 추측을 해보고 느끼고 이제 아주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악셀 온 때 미세한 이 진동을 못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미세한 떨림이 있는데 핸들이 떨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휠 밸런스도 아닙니다. 휠 밸런스 문제 아니고, 휠 밸런스 완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조향이 약간 돌아가 있어. 조향이 약간 돌아가 있는 거는 이게 어프암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어가 미세하게 눈에 표시가 잘 안 나지만 편마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스펜션이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유격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약간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현상이고,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휠 얼라인먼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뭐가 문제다 라고 하는 전형의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차도 잘 나가고 부드럽고 길도 잘 나 있어요. 엔진이 굉장히 길이 잘 나 있어 가지고 차분차분하게 차가 나갑니다. 출력도 좋고, 그 다음에 미션도 뭐 튀거나 충격이 있거나 변속에 딜레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의 이상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런 진동은 굉장히 어렵다. 유격 때문인 것 같아요. 유격. 아무튼 이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구성 요소들, 동력 전달 장치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유격 거기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명확하게 증상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약간 유격, 사용의 흔적, 쉽게 말하면 노후 현상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신경 쓰이는 정도나 그건 아니에요. 적응하고 타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지금 느껴보고 있는데, 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쉽게 탐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뭐 중고차고 키로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엔진 마운트랑 미션 마운트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서히 이 부속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부속들이 서서히 유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쓰면서 이게 진동이 생기니까 유격이 생기는데 앞에를 잡았어 지금. 그러면 여기가 유격이 없게 되겠죠. 진동에 의한 유격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대, 상대적으로 그 유격이 있는 나머지 부분에 진동이나 유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같이 막 떨리다 한쪽을 잡아버리면 한쪽이 더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제가 뭐 공학자도 아니고 뭐 자동차 정비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설계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상경기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매우 좋아하는, 그래서 관심이 많고 많은 직접 경험을 해보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들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 크랭크랑 붙는 게 그 토크 컨버터인데, 이 토크 컨버터와 드라이브 샤프트의 아주 자연스러운 유격 같아요. 이게 고장이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고장의 영역은 아니고 감상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빨리 후딱 편의점 가서 커피 하나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메리카노 사 먹는 것보다 그냥 편의점 커피가 더 좋더라고요. 네, 일단 커피를 샀고 출발합니다.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11시 50분 차를 놓치면 4시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물론 버스가 있는데 버스는 또 바로 내려오는 게 없어요. 대구로 가가지고 또 혹은 구미나 이런 데 가서 또 환승을 해야 되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부지런히 남은 거리 117km니까 좀 라디오나 들으면서 좀 가겠습니다. 뭐 더 이상 특별한 말씀 드릴 건 없어요. 이제 동대구에 입장했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는 이 차가 굉장히 잘 나가요. 지금 이 차가 3.3인데 흡사 3.8을 몰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 길이 굉장히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운전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가 이 차의 이제 주행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는 뭐 이 차가 실시간 연비가 안 나오거든요. 확실히 좀 구형차는 구형차다. 평균 연비가 안 나와요. 근데 뭐 우리가 대형차 혹은 배기량 높은 자연흡기 그런 프리미엄을 표방한 제대로 작심하고 만든 첫 번째 제네시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맛이 납니다. 좋아요. 좋은 소재를 썼고 부드럽고 완전 인류 브랜드의 차를 타면서 막 역시라는 감탄사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 편하다,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차량입니다.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랜저가 과거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시절의 그랜저의 위상이 사실 제네시스로 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랜저 TG의 후속이 제네시스 BH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그랜저 HG부터는 오히려 뭐 소나타의 위상을 물려받은 듯하고, 사실상 그 제네시스 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랜저 라인 고급 세단 라인은 제네시스가 물려받았죠. 그리고 제네시스, 우리가 그랜저 하면 가지고 있던 상징성, 에코스는 정말 사장님 차고, 정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차는 그랜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랜저라고 하는 위상을 제네시스 브랜드가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몰던 제 그랜저의 느낌이 이 차에서 나거든요. 그랜저 HG 혹은 그랜저 IG, 옛날 소나타 느낌이에요. 옛날 소나타 느낌입니다. 네이밍만 따라 그랜저 갖고 갔지만, 사실상 차의 감성적이나 감각적인 부분들은 이 차는 과거 그랜저의 느낌을 계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안하고, 그리고 뭐 좋아요. 이 차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차의 무게 배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 감각들, 선의 능력들, 이게 조향 따로 구동 따로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운동 특성도 그렇고. 그래서 운전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편안해요. 다만 쇼크업쇼바가 확실히 좀 나이 들었다는 느낌이,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확실히 쇼크이 오래되면 오래돼서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다소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이 차는 그래도 비교적 자기 관리를 잘하는, 모속이 벌써 신청하는 데 가나 보네. 소형 SUV의 크기로 보이는데, 요즘 뭐 워낙 SUV의 강세인 시대라 전기차인가? 아무튼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야심차게 제네시스 브랜딩을 론칭을 하고 만든 첫 번째 차죠. 좋은 점도 있었고 안 좋은 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이런 그 실내 구성, 레이아웃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설퍼요. 뭔가 디자인 선을 좀 이렇게 강조하긴 했는데, 오히려 실용성은 떨어지는, 특히 이제 모젠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중간 센터 콘솔 이런 조작, 이런 편의성 같은 거 굉장히 떨어졌는데, 차라리 그 센터 콘솔 여기 뭐지? 이게 뭐라고 하지? 이 도그 처럼 보이는 이런 스위치가 없는 타입, 이런 스탠더드 타입이 훨씬 조작성이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직관성이 떨어져요. 이런 여러가지 조작 버튼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거기다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제네시스 DH로 오면서, 소나타 LF로 오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됐죠. 약간 직선으로 선을 단순화시키면서 정리가 2층으로 잘 되었죠. 지금 이 1세대 모델이라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어수선한 점이 많고, 이런 레이아웃들이 좀 다소 아쉽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세대가 이제 이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점점점 진화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처음 런칭된 브랜드였고,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이야 뭐 사실 나무랄 데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 금호조 H에서 안동 방면 중앙고속도로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보자, 저 가다 보면 의성 IC로 빠지겠죠. 네, 이제 점점 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 우리나라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죠. 올라갈수록 산세가 험해집니다. 그래서 군이 지나고 봉화 정도 가면 이제 태백산맥이 이렇게 막 위용을 막 드러내는 그런 곳이죠. 좀 더 지나면 태백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좋아하는 지역. 그래도 뭐 고객님 덕분에 이렇게 좋아하는 동네 또 와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뭐 오늘 이번 거래를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님께서는 사실 아주 완전히 합리적인 거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주행거리를 좀 양보하고 어차피 수리를 할 거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합리적인 차를 찾아서 적절한 수리를 하고 타는 것. 물론 중고차가 완벽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효용을 잘 실천한 그런 거래가 아니었나, 그런 구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그런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9월 초순인데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또 맞아 금방 또 돌아오고, 그러면 또 금방 또 겨울이 다가오겠죠. 참 1년이 금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거래를 하면서 많이 시간이 딜레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믿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전적으로 맡겨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또 제가 거래하는 카센터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신의를 버리지 않고 나름대로는 최선공을 다했고 내 차라고 생각하고 뭐 과잉 정비, 필요 없는 정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곳 태백산맥 자락에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 전화 오셔가지고 통화했습니다. 여기는 군위를 지나네요. 제가 좋아하는 고장 군위. 이제 슬슬 우리 산맥들이 이제 척추 라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라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가로지르는 태백산맥. 잠시 후 군위 휴게소입니다. 군위 휴게소. 아무튼 뭐 좋은 차, 좋은 가격에 구매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아주 합리적으로 정비에 비용을 쓰신 것도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저는 차 잘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서 기차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북 내륙지방 의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